안녕하십니까. 실로암 점자교육 두 번째 이야기 도약 그리고 집중 발표 오프닝을 맡은 전역팀 김한입니다. 저희는 이제 점자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상임 이사님이 국회에서 발의하셨던 점자법이 지속적인 노력으로 개정되고 새로이 5개년 점자 발전 기본 계획이 시작되면서 점자 교육기관 지원, 그리고 점자 출판시설 지원, 그리고 점자 교원 자격제도 등 다양한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저희 실로암의 점자 교육도 2024년에 다양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먼저 다양한 오프라인 점자 교육들입니다. 키움 점자 교육은 문해교육 지원 사업에도 선정되면서 다양한 콘텐츠 그리고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라는 취지에 맞게 다양한 교육생들의 점자 학습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점자교육기관 지원 사업의 선정으로 다양한 자격증 대비교육과 점역규정사 실무교육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교육에서는 관내 점역사, 교정사 선생님들이 잘 활용하고 계시는 브레일 아카데미가 개정된 점자 규정을 반영하고 또 더욱 쉽게 점자 학습 및 자격증 취득에 다가갈 수 있도록 각종 콘텐츠를 업로드했습니다. 교육뿐 아니라 혼자서 점자를 학습하기 힘들었던 학습자들을 위해 무점자 혼용 기초점자 교재인 초급점자, 초점 맞추기 교재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점역규정사 워크숍인 점자로 있다를 개최하면서 전국의 다양한 기관들의 점역규정사와 네트워크를 공고히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저희는 도약과 집중이라는 두 단어를 키워드로 선택했습니다. 그럼 각 사업들에서 어떻게 도약과 집중을 키워드로 사업들을 운영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레일 아카데미 임진섭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점역팀 임진섭이라고 합니다. 실로암의 온라인 점자교육 브레일 아카데미의 2025년 도약과 성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약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릴 텐데요. 2024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제2차 점자발전 기본 계획에서는 브레일 아카데미를 포함해서 국내 온라인 점자교육 플랫폼 4군데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함께 언급된 다른 곳에 비해 브레일 아카데미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몇 가지 꼽아보았습니다. 지난 3월에 개정된 점자 규정이 점역규정사 자격시험에 반영되기까지 한 반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이제 개정된 규정을 반영해서 기존의 교육들과 점자 타자 연습을 모두 개정하고 그리고 신구조문 대조 강의도 따로 제작하는 등 저희 발빠른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바쁘신 와중에도 빠르게 협력해 주신 저희 강사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 브레일 아카데미에만 있는 건데 저희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는 모의 시스템을 저희 브레일 아카데미에서만 제공하고 있고 이거 말고도 일본어 외에 제2외국어, 중국어나 스페인어 같은 외국어 점자를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도 진행을 했었는데 합격자들 점역규정사 자격시험 응시를 독려하기 위해서 합격자 이벤트를 진행해서 저희 이번에 상품으로 스타벅스 2만원권 상품으로 드렸었는데 저희가 20명을 예상했었는데 10명 정도가 합격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많은 분들 공모하시고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브레일 아카데미가 지금 이러닝 센터 안에 하위 메뉴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점자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들어오면은 브레일 아카데미를 소개해 드리지만
이제 주소가 저기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닝 센터 주소 뒤에 여러 가지 글자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브레일 아카데미만의 주소가 알려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검색해보니까 네이버에서는 저희 브레일 아카데미로 검색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트 안에서도 저희가 이러닝 센터만의 이용자도 있기 때문에 브레일 아카데미의 콘텐츠를 많이 노출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장점을 더욱 살리기 위해서 올해에는 2025년 브레일 아카데미의 도약은 사이트를 분리 독립하는 것으로 첫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린 주소 문제인데요. 저희 이제 보시는 것처럼 brailleacademy.org라는 도메인 등록을 우선은 한 상태고요. 아직은 접속하셔도 아무것도 뜨지는 않지만 이제 저 주소를 통해서 저희 브레일 아카데미에 접속하실 수 있게 할 계획이고, 하나 덧붙이자면 org가 아니라 com으로 들어가시면 외국 사이트가 나와서 헷갈리시면 약간 됩니다. 그리고 사이트가 분리된 만큼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를 통해서 네이버 같은 데에서도 브레일 아카데미라고 치면 검색될 수 있게끔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브레일 아카데미 사이트로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또 그리고 이제 사이트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브레일 아카데미 이용자만을 위해서 콘텐츠들을 노출시켜서 더 다양한 소식들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브레일 아카데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강의 영상 재생, 정자 타자 연습과 관련된 기능들을 강화해서 학습 환경을 더욱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025년 브레일 아카데미는 점자 교육으로 점역 교정사를 양성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전국의 점역 교정사를 한 군데로 집중시키는 커뮤니티 공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앞서 한쌤도 언급해 주셨지만 작년 점자교육기관 지원 사업으로 점자발전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전국의 점역교정사들이 서로 교류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낄 수 있었고, 점자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식 누리집에 관련 문의가 꾸준히 올라오는 것을 통해서 규정 자체에 대한 토론의 장의 필요성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식을 전하고 친목을 다지는 등의 기본적인 커뮤니티 기능을 갖추는 것은 물론 점자 규정이나 도서 제작 지침의 내용에 대해서 문의하거나 실제 대체 자료 제작 시에 마주하는 예외 사례들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브레일 아카데미가 대한민국의 점자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실로암 온라인 점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오프라인 점자 교육에 대해서는 김하나 선생님이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키움 점자 교육 발표를 맡은 디지털 도전팀 김한나입니다. 2024년에 점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이 준비되면서 관련해서 공청회가 실시되었습니다. 점자법 개정에 있어 크게 주요한 사항은 점자 교원 자격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점자 교원 자격 제도는 말 그대로 시각장애인들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점자를 지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이를 위해 새롭게 여러 지역의 점자 교육원 또한 신설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올해 키움 점자 사업은 3가지 주요한 꼭지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위에서 설명드렸던 점자법 개정에 따라서 올해는 점자 강사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합니다. 점자 규정 및 맞춤법 심화 교육, 스피치 특강, 그리고 점자법 제도 등에 대한 강사로서 꼭 필요한 수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주 1회 총 5회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중급 점자 읽기 교실을 소개하겠습니다. 2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는데요. 1월에는 영화로 읽어보는 점자를, 그리고 10월에는
점자를 읽어보는 마슐랭 가이드를 진행합니다. 영화로 읽어보는 점자는 작년에 브레일 아카데미 내에서 온라인 읽기 강좌로 제작하였습니다. 용감한 시민 등 총 3편의 흥미로운 영화를 가지고 줄거리와 대사를 각색해서 만들었는데요. 올해에는 그 강의와 교재를 바탕으로 제가 오프라인 읽기 교육을 진행합니다. 또한 작년에 인기 있었던 점자로 떠나보는 맛집 탐방에 이어 그 2탄으로 올해는 10월에 점자로 읽어보는 마슐랭 가이드를 김한 선생님께서 진행하십니다. 다음으로 올해 새롭게 집중적으로 1대1 맞춤형 기초점자 교육을 진행합니다. 작년 서울시 문해교육으로 기초부터 심화까지 집단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아무래도 점자를 함께 배우고 즐기는 때에는 좋았지만 한 명의 강사가 여러 교육생들을 개별적으로 피드백하고 수준에 맞춰서 지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도 개별 ILP를 통해서 1대1 점자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단기간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이를 보완하고자 교육을 개설하였습니다. 작년 2024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점자 교육기관 지원 사업에서 점자 촉지부터 시작해서 영어 알파벳까지 학습할 수 있는 목점자 혼용 초점 맞추기 교재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교재를 활용해서 교육생 한 명당 최대 10회가량의 맞춤형 기초점자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실로와 점자 교육의 도약과 집중을 위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모두 아우르는 전국에 있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점자를 배우고 또 더 나아가서 점자 발전과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체도서 제작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라원 2도서관 아이프리 발표를 맡은 도서문화팀 조은지입니다. BTS 음악을 틀어서 눈치챈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 그냥 평범한 신라원 2도서관이 아닙니다. 실로 아미 도서관 아이프리입니다. 발표 제목을 실로 아미 도서관으로 지은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A. Anytime R. Read M. Meet people Y. Enjoy 아무 때나 읽고 사람들을 만나고 즐기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변화되는 신라원 2도서관 아이프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책을 읽으시나요? 종이책으로 읽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요새는 밀리의 서재, 밀라 등 다양한 독서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또한 독서 플랫폼에는 흥미로운 콘텐츠도 많아 이용자들의 독서 흥미를 자극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독서 플랫폼에 뒤처지지 않는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인 독서 플랫폼은 없을까? 그리고 우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 플랫폼 아이프리 전자도서관을 현재 트렌드에 맞게 개발하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아이프리 전자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의 독서 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24년 아이프리 전자도서 제작수는 1620권, 보급 건수는 무려 34만 건을 상회합니다. 또한 누적 가입자 수는 15,000명이며 24년 1,400건의 이용자 도서 제작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잘 운영되고 있는 아이프리 전자도서관이 왜 변화되는 걸까요? 아이프리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00년대 인터넷 정보통신망 BBS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이프리 전자도서관은 아이프리라는 커다란 정보 서비스 중 일부로서 전자도서를 다운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리의 서재, 밀라와 같이 다양한 독서 플랫폼이 등장하였고 개인별 맞춤화된 도서 추천 및 나만의 독서 기록과 같이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용의 불편함, 독서 콘텐츠 및 맞춤 부큐레이션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이프리 전자도서관의 경우 아이프리 정보 서비스 중 하나로 속해 있기 때문에 메뉴를 여러 번 타고 들어가야 할 뿐더러 상세 검색을 지원하지 않아 제목을 정확하게 알아야 원하는 도서를 찾을 수 있었고 도서 상세 정보창을 일일이 들어가서 전자도서를 다운로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습니다. 또한 도서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남길 소통 공간과 독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부족하였으며 개인별 맞춤 도서 추천이 부재하여 도서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프리 전자도서관은 누구나 읽고 싶은 책을 손쉽게 검색하고 다양한 독서 콘텐츠로 즐거운 독서 활동을 지원하며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마련하고자 시각장애 당사자와의 웹 접근성, 편의성 등에 대한 사전 논의를 거쳐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실로암 도서관 아이프리 개발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편리한 홈페이지 이용입니다. 먼저 상세 검색과 분야 검색, 결과의 재검색 등을 지원하여 이용자가 도서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리즈 도서의 경우 도서를 클릭했을 때 아래 연관 도서가 나타나도록 하여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이용자가 다음 권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가장 희망했던 손쉬운 도서 다운이 가능하도록 도서 목록에 다운로드 버튼을 마련하여 도서 상세 정보 페이지를 클릭하지 않아도 도서가 다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리성을 최대화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이용자 맞춤 북 큐레이션입니다. 토핑 경제라는 말을 아실까요? 개인의 취향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생겨난 단어로 이제 독서도 개인의 취향에 맞춰 토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자신이 선택한 선호 장르에 맞춰 도서 추천이 이루어지고 이달의 추천 도서, 내가 읽었던 책들을 기반으로 한 도서 추천 등을 통해 취향에 맞는 도서를 쉽게 선택하고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독서 활동을 제공합니다. 자신의 독서 감상을 한 줄 평으로 남겨 다른 이용자들에게 도서를 추천할 수도 있고 독서 칼럼을 통해 나만의 독서 기록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프리 일기 칼럼니스트 모집, 독서 퀴즈 등 다양한 독서 이벤트를 통해 독서에 대한 흥미를 향상시키고 실로암 도서관 아이프리 활용 교육, 전자도서를 활용한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온라인 도서 제작 마이픽 홈페이지와 칼럼 게시판을 공유하여 봉사자, 이용자 간 유대감을 형성시키는 등 실로암 도서관 아이프리 홈페이지를 매개로 한 다양한 독서 활동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홈페이지 개발을 통해 실로암 도서관 아이프리는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이용자에게는 편리하고 재미있는 독서 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아이프리와 마이픽을 통한 자원봉사자와의 유대감 및 인식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아가 향후에는 도서 후원 및 제작 봉사 등 기업의 지원을 받고 공유함으로써 이용자와 지역 사이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시각장애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발전하는 실로암 도서관 아이프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로암 브레일 최신 UI UX로의 도약 발표를 맡은 기술개발팀 이희찬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실로암 브레일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로암 브레일은 활자 문서를 전자 문서로 전환할 수 있는 전용 프로그램으로 시각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저희 기술개발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최신 한글 점자 규정과 통일 영어 점자 규정을 지원하여 점자 문서를 편집 및 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UI, UX가 어떤 것인지에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I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사용자가 소프트웨어와 상호작용하는 모든 요소를 말하며 평소에 컴퓨터를 사용하실 때 접하실 수 있는 버튼이나 메뉴, 아이콘 등을 말합니다. UX는 사용자 경험을 하는 뜻으로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전반적인 경험을 의미하며 사용 편의성, 만족도, 효율성 등에 직결됩니다.
네, 다음으로 UI와 UX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직관적이고 매력적인 UI는 사용자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하고 지속적인 사용을 유도합니다. 또한 이해하기 쉬운 UI는 긍정적인 US와 US를 통해서 사용자 이탈을 방지하고 충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UI, UX 분야에서 주목받는 트렌드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니멀리즘 디자인입니다. 미니멀리즘 디자인은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여백을 넓게 사용해서 시각적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복잡성을 줄이고 직관적인 사용을 도와 사용자가 중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접근성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사용자가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디자인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색상 대비, 텍스트 크기, 키보드 내비게이션 등의 요소를 통해 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실루안 브레일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루안 브레일의 디자인은 해상도가 낮고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이 제한적이었던 2000년도 초반에 약간 투박하고 딱딱한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메뉴 구조로 인해서 사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첫째 개선 방안은 명확한 내비게이션입니다. 메뉴와 서브 메뉴를 직관적으로 구성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실루안 브레일을 사용하면서 탐색할 때 겪는 혼란을 줄이고 원하는 콘텐츠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카테고리 및 태그 사용입니다. 콘텐츠를 카테고리와 태그로 구분하여 사용자가 쉽게 탐색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관련 정보를 그룹화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더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사용자가 관심 있는 주제나 영역을 쉽게 식별하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 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정보 탐색 경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셋째로 일관된 디자인입니다. 버튼, 아이콘, 폰트 스타일 등의 디자인 요소를 일관되게 유지하여 사용자에게 친숙함을 제공하겠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더 쉽게 이해하고 학습하여 사용성이 증가하고 시각적 일관성이 사용자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줄 것입니다. 이어서 기대 효과입니다. 사용자 만족, UI UX 개선을 통해서 사용자 만족도가 높아지고 실루안 브레일을 사용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용자들이 더 나은 경험을 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네, 실루안 브레일 UI UX 개선은 사용자 중심의 접근을 통해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기지원팀 최지훈입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가 처음이라서 정장을 입고 왔는데 너무 힘을 주고 온 것 같아서 아니에요,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발표 준비한 거는 스마트 워크를 위한 효율적인 자료 공유 방안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화면 중앙에 보시면은 QR코드가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QR코드가 제가 발표할 메인 요소이고요. 다들 아시는 방법이겠지만 업무에 좀 더 참고하면은 조금 더 스마트해질 수 있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니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QR코드 소개인데요. QR코드의 의미는 Q, R, 리스폰스. 네, 직역하자면 빠른 반응, 빠른 응답이라는 뜻이고 데이터를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고안된 바코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용 방법은 다들 아실 텐데요. QR코드를 확인한 다음에 QR코드를 휴대폰을 꺼내서 스캔하고 접속한 다음에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QR코드가 대중화된 시점은 코로나라고 생각되는데요. QR코드가 이 코로나 시점에 전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매장을 가든 어느 식당을 가든
QR코드를 인식하고 인증한 다음에 입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 이후로 좀 더 QR코드가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널리 사용하게 됐고요. 다양한 활용법들은 다음 페이지에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주문입니다. 저희 복지관에 있는 봉천동 근처에는 아직 QR코드로 주문을 하는 경우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 유명한 식당이나 유명한 카페 이런 곳을 가면은 메뉴판이나 주문백 없이 QR코드만 달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접근성이 많이 안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 QR코드를 인식하면은 창에서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창에서 메뉴를 고르고 주문 버튼을 누르면은 매장으로 주문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예, 이어지는 거는 결제 부분인데요. 결제는 다들 어느 매장을 방문하든 보셨을 겁니다. 카운터 쪽에 제로페이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의 QR코드가 준비되어 있어서 이 코드를 인식하면 결제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일 중요한 정보 확인 부분입니다. 네, 저희 상조에서 2024년도에 준비해 주셨죠. 많이 친숙한 또 복권인데, 이 복권의 상단에도 QR코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인식하게 되면은 당첨 번호를 일일이 하나씩 확인할 필요 없이 당첨되었습니다, 당첨되었습니다, 아니면 몇 등입니다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데요. 네, 이런 기능 말고도 어느 팜플렛이나 리플렛 같은 경우를 보면은 QR코드가 있는데, 이런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케팅에 QR코드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시회나 박물관 이런 팜플렛을 보면은 QR코드가 인식되고 있어서 기업에서도 이런 QR코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QR코드를 인식하게 되면은 상품 정보, 상품 주문 페이지, 회원가입 창으로 연결되어서 다른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복지관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아까 촉각팀에서 발표 때 많이 활용해 주신 것처럼 QR코드를 촉각팀이나 나눔모팀 이런 곳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는 촉각미술관 활용 가이드, 터치워드 활용 가이드가 있는데요. 이 QR코드를 인식해서 들어가면은 유튜브 링크가 뜹니다.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촉각미술관 가이드나 터치로드 활용 가이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홍보입니다. 저희 복지관 직원 명함을 보면은 상단에도 실로암 탐구생활 QR코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크게 확대해서 QR코드를 박아놨는데요. 예, 지금 살짝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실로암 탐구생활 다들 많이 구독해주시고 아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간단하게 강의실에 QR코드 포스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핸드폰을 많이 이용하는 정보화교실 202호랑 3층 도움 강의실에 제가 예시로 붙여놨는데요. 지금 아직은 저렇게 포스터만 붙여놓은 상태고, 그 강의실을 이용하시는 강사분이나 이런 분께 제가 협조를 구해서 이용자분들이 QR코드를 인식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연이나 발표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방금 QR코드를 띄워놓은 것처럼 홍보에도 사용할 수 있고, 강연 때 조금 더 관람객들의 흥미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작과 활용입니다. 지금 저희에게 좀 친숙한 사이트죠.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그냥 QR코드 만들기 라고 검색하시면은 바로 좀 쉽게 QR코드를 제작할 수 있는 사이트에 연결됩니다. 모양이나 색상, 문구, 로고 등이 손쉽게 제작할 수 있고요. 조금 더 들어가면은 관리창도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방문자 수를 확인할 수 있고, 링크를 수정한다든지 모양이나 색상을 수정한다든지 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 저의 발표를 마치겠고요. 다들 아는 내용이시겠지만 조금 더 업무나 사업에 활용하신다면 도움이 되셨을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익교육팀 유재훈입니다. 네, 저는 올해 선정된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전국사업으로 선정된
시각장애 모바일 정보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보조기기 활용 교육이 되어서 이 다음 내용이고, 부제로는 평등한 정보 활용 실현을 위한 올인원 프로젝트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발표 순서입니다. 먼저 사업 배경과 그리고 시연 영상 그리고 사업에 간략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지막 비디오 과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배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스마트폰은 학업과 직무,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각장애인들도 예외가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시각장애인분들이 스마트폰을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하기란 제약이 아직은 많습니다. 잠깐 통계를 보여드릴 텐데요. 2023년도에 한국지능정보사의 진흥원에서 발표한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보유 비율은 92.8%로 모든 장애 유형에서 1등했어요. 근데 반대로 활용 수준은 47.8%로 제일 낮았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원인으로는 일단 스마트폰이 터치가 못하다 보니까 조작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냥 맨 화면에 그냥 누르는 그런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이 매우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시각장애인분들 쓰다가 못하겠어 이라고 이제 많이들 팽개치시거나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일상에 필요한 정보 검색이나 소통을 위한 SNS 활용, 금융 간편 결제 등의 제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스마트폰의 기초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이 향상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마트폰 활용에 꼭 필요한 전문 보조기기의 지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는 해결하기 위해 올해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전국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여기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에 전문적인 기능을 제공해줄 요 리보 3S라는 기종을 이용하여 전국의 대상자를 잘 선정한 후 활용 교육과 대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잠깐 시연 영상 하나 보시고 오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서치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통장, 네토스뱅크 상품 찾기, 토스뱅크 100원, 머리카드, 버튼 챙기, 보내기, 챙기, 보내기, 보내기, 뒤로, 버튼 어디로 돈을 선택들, 계좌, 연락처, 계좌번호 입력, 버튼 어떤 계좌로 보낼까, 계좌번호 입력, 텍스트 필드, 계좌번호 입력, 텍스트 필드 1, 4, 4, 최근 8, 0, 0, 1, 1, 딜리트 1, 4, 4 좀 부탁을 심해서 빨리 가겠습니다. 4, 4, 세개 텍스트 지우기, 계좌번호 입력, 텍스트 필드, 텍스트 지우기, 은행 선택, 버튼, 은행을 선택, NH 농협, 버튼, 카카오뱅크, 버튼, KB국민, 버튼, 은행 선택, KB국민은행, 확인, 버튼, 은행 선택, KB국민은행, 버튼, 확인, 확인, 은행 선택, 3, 6, 2, 5, 2, 1, 1원, 5, 8, 0, 10원, 100원. 리보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과정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스백 빠른 탁색 카드 챙기, 보내기, 보내기. 어디로 선택들, 계좌, 어디로 선택 연락, 계좌번호 입력, 어떤 계좌로 보낼까요? 어린아이, 계좌번호 입력, 텍스트 필드 빠른 탁색은 계좌번호 입력, 4, 7, 4, 6, 0, 2, 0, 1, 4, 7, 8, 은행이 추천되었어. 빠른 탁색, 은행 선택, 은행 선택, K은행을 선택, NH, 은행을 선택, NH, KB국민, 은행 선택, 추천된 확인, 버튼, 확인. 키패드 표시된 확인, 0, 마지막 숫자 4, 0, 0, 2개, 9, 4, 7, 6, 5, 4, 2, 1, 1원, 마지막 0, 0, 2개, 0, 10원, 100원. 자, 이렇게 리보를 이용하면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과정과 송금 금액을 입력하는 과정에서의 오류 없이 신속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저 계좌번호 제 거고요. 토스에 100원밖에 없어요. 후원 좀 해주세요. 자, 지금 이렇게 터치를 이용할 때에는 어쨌든 실제 이 화면에다가 제스처를 통해서 그리고
직접 키보드를 찾아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오류가 많습니다. 입력 과정이든 탐색 과정이든. 하지만 지금 요 리버 3S를 이용하게 되면 일단 버튼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을 실물 버튼을 눌러가면서 탐색을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입력 과정에서의 오류도 없어지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를 저희는 이제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음은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사업의 세부 사업은 4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 리버 3S 보조공학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저희가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하여 신라 미래센터에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저희 협력기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전국에 있는 협력기관별 담당자와 강사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1박 2일로 업무 역량 강화 교육,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리버 3S를 활용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기 대여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3번과 4번, 그러니까 교육과 대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이제 전국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포함하여 전국의 리버 3S 및 스마트폰 교육이 가능한 시각장애 단체 8곳입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학업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필요로 하는 시각장애 대학생 80명,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보조기기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시각장애 자영업자 120명에서 총 200명이고요. 교육 내용은 전국의 이 8곳의 기관에 교육이 가능한 강사를 배치하고 대학생과 자영업자에 맞는 특별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 내용은 3가지 카테고리인데요. 세상과의 소통, 지식과의 소통, 경제와의 소통이라는 주제로 세상과의 소통에서는 모바일 SNS 활용 교육,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등, 그리고 지식과의 소통에서는 정보 검색, 우리 인터넷으로 검색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이버든 구글든 뭐 그런 거랑, 그다음에 그 경제와의 소통에서는 금융 관련 앱이라던가 간편 결제, 그리고 전자상거래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교육을 진행한 이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리버 3S라는 기기를 이 교육생분들에게 대여를 해드려서 사후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이 사업 과정에서 교육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대여된 기기의 분실, 훼손, 파손, 재판매 여부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은 그래도 최대한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시각장애 대학생은 일상이나 학업에서 소통 능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영업자는 경제활동에서의 신속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의 정보 접근성과 정보 교체를 줄이고 더 나아가서 원활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 어쨌든 이 사업이 전국 단위 사업이다 보니 좀 많이 어렵고 헤쳐나가야 될 일도 많겠지만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 혹시나 제가 전화 드리면 받아주시고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실로암 정보미디어팀 강민재입니다. 저는 오늘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 제작 사업 2025년 OTT 모범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 OTT 모범, 여기 계신 분 중 대부분 OTT 하나쯤은 구독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TV에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챙겨보기보다 OTT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장소 제약 없이 편하게 방송을 보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OTT를 시청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에서 정보미디어팀의 일반 방송이 화면 해설 방송으로도 송출되는 것이 당연해지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4년 6월 15일부터 11월 30일 약 6개월 동안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최하는 2024 시각장애인 대상 화면 해설 방송 제작 지원 입학 경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티빙, 웨이브, LG U+, 한국방송공사 총 4개 OTT에서 선정된 39개의 작품을 화면 해설 방송으로 제작하였습니다.
544회차로 약 33,816분의 방송이 화면 해설 방송으로 제작되어 각 OTT사에서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이뿐 아니라 부산국제영화제, 서울국제노인영화제,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와도 협업하였습니다. 드라마, 다큐 등 장르의 영화의 화면 해설, 자막 해설을 제공하고 영화제 상영 시간표에 편성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베리어풀 영화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네, OTT 중 대표작으로는 콘텐츠 웨이브 모험택시 시즌2, 내 이름은 김삼순 2024, LG U+ 노웨이아웃, 한국방송공사 백종원 클라스, TV 환승연애 시즌3가 있습니다. 드라마, 예능, 교양, 다큐와 같이 다양한 장르의 방송을 화면 해설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있었을까요? 화면 해설 제작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OTT사로부터 화면 해설 제작 대상인 영상을 수급받고 바로 대본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모든 방송에 스크립트가 함께 오면 좋겠지만 없는 작품은 네이버 클로버와 같은 AI 음성 수출 시스템을 활용하여 화면 해설 대본을 제작하였습니다. 숙련된 작가의 대본 검수 후 원작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사업에서는 요청이 들어온 작품이 없었기에 바로 영상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녹음 엔지니어와 성우가 영상을 보며 동시 내레이션을 진행한 후 화면 해설을 편집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편집에 많은 도움을 주신 한미연 차장님, 영상미디어 팀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음량, 싱크 등을 검수한 후 최종 단계에서는 시각장애인 당사자분들의 모니터링이 있었습니다. 2인 1조로 한 개의 화면 해설 방송을 시청하고 나온 피드백은 작가에게 전달되어 보완과 검수를 마친 후 OTT사로 납품하였습니다. 많은 단계를 거쳐 탄생한 화면 해설은 현재 OTT사에서 순차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티빙에서는 오씨왕후, 여고 출입한 시즌3, 피라미드 게임, 내 남편과 결혼해줘 등이 업로드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웨이브에서 화면 해설을 검색하면 화면 해설 프로그램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인 방송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제작한 작품 중 올해 감독판 6부작으로 신작받은 미안하다 사랑하다 2024년 버전 화면 해설을 잠깐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차 세워줘요.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차 세워 빨리. 밥 먹을래? 나랑 잘래? 창문 열고 뛰어내린다. 밥 먹을래? 나랑 살래?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정면만 보는 무역의 눈에 눈물이 맺혀있다. 식당에 무역과 은채가 음식상을 두고 마주 앉아있다. 무역이 접시에 콩 작은 콩을 하나씩 놓아 글자를 만든다. 먹어. 무역이 글자가 보이도록 접시를 은채 앞으로 돌려놓는다. 네, 이처럼 이제 그 애틋한 OST 노래가 나오는 동안 사실 시각장애인 분들은 이게 어떤 장면이고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는데 성우분께서 내레이션을 통해서 모두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화면 해설입니다. 네, 이처럼 화면 해설 방송을 OTT사에 납품할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화면 해설 방송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11월 20일 효명아트홀에서 진행된 장애친화 OTT 서비스 생태계 조성 간담회, 시각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대상으로 7월부터 11월 동안 효명아트홀, 이름센터 등에서 진행된 화면 해설 방송 상영회, 또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에서 진행한 OTT 서비스 활용 교육도 있었습니다. 현재도 이러닝센터 스마트폰 앱 배움터에서 화면 해설 콘텐츠 신청 방법 알아보기라는 강좌를 수강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앞서 소개한 프로그램 중 장애 친화 OTT 서비스 생태계 조성 간담회의 의미가 뜻깊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뿐 아니라 티빙, KBS, 웨이브, 쿠팡플레이, U+ 모바일 TV, 마차와 같은 국내 OTT 관계자가 다 함께 모여 OTT 플랫폼 앱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화면 해설 방송이 제작되어도 이용자인 시각장애인이 앱을 통해 접근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보이스오버, 토크백조차 생소한 OTT 관계자들에게 각 OTT별로 모바일 접근성을 진단한 결과와 그 보완점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당사자 3인의 화면 해설 방송 이용 경로도 공유하며 그 필요성을 관계자들에게 설득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정미 모함, 정보미디어 팀에서는 이 사업을 시작으로 더 많은 고품질의 화면 해설 방송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현재 JTBC와 함께 2년 동안 4만 분의 화면 해설 방송을 만들 예정입니다. 또한 OTT, 공영방송, 케이블 TV, 영화제 등과 함께 앞으로도 있을 더 많은 화면 해설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OTT 모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